뉴스 속보 타이틀을 통해 보신 내용은 현재 정부와 국회, 연금특위, 한국개발연구원 등 학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격렬하게 논의 중인 기초연금 개편 시나리오입니다. 정확하게 팩트체크를 해드리면 이 내용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개혁을 위해 검토 및 제안되고 있는 핵심 대안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 내용 두 가지를 나누어 팩트 기반으로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많은 분이 직관적으로 혹할 만한 보충소득 30만 원을 더 준다는 내용의 실체에 대해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다뤄지는 실제 회의 안건과 팩트를 기반으로 아주 날카롭고 자세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 보충소득 30만 원 더 주고의 실체와 예시. 2. 수급 대상 중위 소득 기준으로 변경의 실체와 예시. 전문가 의견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 하단 더보기를 누르시고 숫자를 클릭하시면 해당 주제의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30만 원을 보너스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형편이 아주 어려운 분들에게는 기초연금에다가 보충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더 얹어주자는 취지의 하우상박형 개편안입니다. 세부적인 세 가지 핵심 팩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팩트 1. 보충소득이 등장한 진짜 이유. 현재 우리나라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똑같이 약 35만 원 안팎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한 달에 10만 원이 아쉬운 최저생계비 미달 가구나 자산은 좀 있지만 소득이 적어 하위 70% 턱걸이로 들어온 중산층 노인이나 받는 액수가 거의 같습니다. 문제의식 한정된 국가 예산을 가지고 모두에게 똑같이 찔러주니 진짜 가난한 노인들의 빈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해결책으로 제시된 보충소득. 이에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및 국책연구기관 학자들은 기초연금의 틀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급 대상을 좁히는 대신 소득이 기준치보다 아주 낮은 최하위 빈곤층 노인에게는 기존 기초연금액에 더해 월 30만 원 안팎의 보충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여 노인 빈곤을 타파하자라는 것이 이 논의의 시발점입니다. 팩트 2. 전문가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지급 시나리오. 1. 최하위 저소득층, 노인 가장 어려운 그룹. 대한민국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의 절반도 못 버는, 즉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빈곤층 어르신들입니다. 지급 방식. 이분들에게는 기본 기초연금액에 더해 전문가들이 말하는 보충소득이 추가로 얹어집니다. 예상 금액. 만약 기초연금의 기본 금액이 40만 원으로 책정된다면 이 그룹은 기본 금액의 1.5배 수준인 총 60만 원 안팎을 받게 됩니다. 즉 기존보다 약 20에서 30만 원을 더 두텁게 받게 되는 핵심 대상입니다. 2. 차상위 및 중위층 노인, 중간그룹. 아주 가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여유롭지도 않은 중간소득계층의 어르신들입니다. 지급 방식. 이 그룹은 국가가 정한 기초연금의 표준 기본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예상 금액. 정부의 공약대로 기초연금이 인상된다면 보충 소득 없이 딱 깔끔하게 월 4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3. 상위 및 중산층 노인, 비교적 여유로운 그룹. 자식들에게 지원을 받거나 연금 소득이 어느 정도 있거나 부동산 등 자산이 많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어르신들입니다. 지급 방식. 이 그룹이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하위 70%에만 들면 누구나 똑같이 35만 원을 받았지만 개편안이 도입되면 지급 액수가 절반으로 깎이거나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상 금액. 예상 금액 자격이 유지되더라도 기본 금액의 50% 수준인 월 20만 원 선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이 이 시나리오를 주장하는 이유. 현재처럼 70%의 노인에게 똑같이 35만 원씩 나눠주면 정작 당장 밥 한 끼가 아쉬운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을 탈출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살만하신 분들의 연금을 깎거나 제외하고 거기서 아낀 나라 예산을 고스란히 최하위 저소득층에게 보충소득 30만 원 형태로 몰아주자는 것이 전문가들이 제시한 시나리오의 진짜 속뜻입니다. 팩트 3. 현 정부의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계획과의 연계성. 이 보충소득 논의는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기초연금 단계적 40만 원 인상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빈곤층을 먼저 돕기 위해 가장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기초연금부터 먼저 40만 원으로 올리고
점진적으로 대상을 넓히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조율 중입니다. 전문가들이 제안한 보충소득 30만원 추가안 역시 정부의 이러한 선별적 두터운 지원 기조와 맥을 같이 합니다. 시청 시 주의해야 할 점, 유튜브 낚시성 타이틀 조심. 일부 자극적인 영상에서는 마치 다음 달부터 신청하면 무조건 30만원을 더 준다는 식으로 복잡한 조건을 쏙 빼놓고 조회수를 유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내가 더 받게 된다면 누군가는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 철저한 조정 법안이며 아직 정부가 최종 확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시키는 과정이 남아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최하위 저소득 가구에 속하는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언론과 유튜브 등에서 다뤄지는 보충소득 30만원을 더 준다는 논의의 핵심 예시와 계산 방식을 가상의 인물을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현재 영원 버는 어르신과 월 200만원 넘게 버는 어르신이 똑같이 약 35만원씩 받는 모순을 깨고 소득이 부족한 만큼 국가가 메꿔주자는 것입니다. 국회 연금특위 자문안 등에서 논의된 실제 수식과 예시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가상의 인물로 보는 보충소득 적용 예시. 현재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월 최대 약 35만원입니다. 만약 이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어르신들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예시 1. 소득과 재산이 아예 없는 김할머니 최대 수혜. 현재 상황은 김할머니는 소득이 전혀 영원 없습니다. 지금은 기초연금으로 매달 똑같이 35만원을 받습니다. 개편 후 보충소득 적용. 기본 기초연금 35만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여기에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국가가 보장하는 최대 보충소득 30만원을 온전히 다 얹어받습니다. 최종 수령액은 35만원 더하기 30만원 총 월 65만원. 예시 소득인정액이 월 30만원인 이 할아버지 부분 보충. 이 할아버지는 국민연금이나 약간의 근로소득 등으로 나라에서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월 30만원이 잡힙니다. 지금은 김할머니와 똑같이 기초연금 35만원을 받습니다. 개편 후 보충소득 적용. 전문위원들의 안에 따르면 본인이 버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추가로 받는 보충소득은 조금씩 깎입니다. 최대 보충소득 30만원 빼기 본인 소득 30만원 곱하기 감액률 3분의 1은 20만원 추가 지급. 최종 수령액은 기본 35만원 더하기 보충소득 20만원 총 월 55만원, 기존보다 20만원 이득. 예시 3. 자산 환산액이 월 200만원인 박 할아버지 보충소득 없음. 박 할아버지는 빌딩이나 주택 등 자산이 꽤 있어 소득인정액이 월 200만원으로 잡힙니다. 현재는 하위 70%의 턱걸이로 들어와 남들과 똑같이 35만원을 받습니다. 개편 후 보충소득 적용. 기본 기초연금인 35만원은 유지될 수 있으나 이미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높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보충소득은 0원입니다. 최종 수령액은 기본 35만원만 유지. 상황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이 깐깐해지면 아예 탈락하거나 감액될 수도 있음. 한눈에 보는 요약. 1. 소득이 아예 없는 김할머니 0원. 현재 월 35만원 수령. 개편 후 기본 35만원에 보충소득 30만원이 온전히 더해져 총 65만원을 받게 됩니다. 기존보다 30만원을 통째로 더 받아 가장 큰 혜택을 봅니다. 2. 소득이 조금 있는 이 할아버지 월 30만원. 현재 월 35만원 수령. 개편 후 본인이 버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보충소득이 일부 깎여서 20만원만 추가됩니다. 결과적으로 기본 35만원 더하기 보충소득 20만원은 총 55만원을 받게 됩니다. 3. 자산과 소득이 넉넉한 박 할아버지 월 200만원. 현재 월 35만원 수령. 개편 후 이미 본인 소득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나오는 보충소득은 0원입니다. 개편이 되어도 기존처럼 35만원만 받거나 전체적인 기준이 깐깐해지면 아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팩트 요약. 보충소득 30만원은 정부 예산이 남아 돌아서 전 노인에게 보너스로 지급하는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소득이 아예 없는 극빈층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최대 30만원을 더 얹어주어 월 60에서 70만원 수준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되 소득이 있는 노인은 그만큼 깎아서 차등 지급하겠다는 구조개혁의 예시입니다. 현재 정부와 재정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수급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안건의 실체를 팩트 기반으로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쉽게 요약하면 노인들끼리만 줄 세워서 하위 70%에게 주던 방식을 버리고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돈 많은 자산가 노인은 제외하겠다는 구조개혁안입니다. 이 논의가 왜 나왔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세 가지 팩트로 정리해 드립니다. 팩트 1. 노인 하위 70% 기준을 왜 바꾸려고 할까?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자산가도 연금을 받는 모순. 요즘 노인 세대는 과거보다 소득과 자산 수준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공시지가 기준 13억 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노인 부부도 소득 인정의 커트라인을 통과해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감당 못할 재정 폭탄 노인 인구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 하위 70%라는 비율을 유지하면 매년 연금을 줘야 할 대상이 수십만 명씩 늘어납니다. 이대로 가면 미래 청년 세대가 짊어져야 할 세금과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팩트 2. 기준 중위소득 연계의 구체적 설계 방식. 전문가들과 정부가 검토 중인 대안은 노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 소득의 딱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을 잣대로 삼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노인 단독 가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이미 대한민국 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평균만큼 버는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등 학계가 제시한 단계적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시작 우선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로 명문화하여 고정합니다. 2단계 점진적 하향 이후 예산 상황과 고령화 속도를 보며 이 기준 비율을 중위소득 75%에서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춥니다. 기준을 중위소득 50%로 점진적으로 낮추면 전체 노인의 약 40에서 50% 수준으로 수급자가 좁혀집니다. 즉 비교적 살만한 중상위층 노인은 탈락시키고 진짜 어려운 노인에게만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팩트 3. 기준이 바뀌면 내 연금은 어떻게 될까? 내가 미래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혹은 깎일지는 내 자산의 성격에 따라 극명하게 갈립니다. 소득 자산이 적은 어르신, 안전.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바꾸더라도 빈곤층 및 저소득층 노인은 무조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히려 앞서 설명해드린 보충소득이나 차등 지급 제도가 도입되면 지금 받는 35만원보다 훨씬 많은 50만에서 60만원 이상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부동산이나 연금 소득이 넉넉한 어르신 탈락 위험. 현재는 하위 70%라는 비정상적으로 넓은 커트라인 덕분에 연금을 받고 있었지만 기준이 전체 국민의 중위소득 50에서 75% 수준으로 깐깐해지면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거나 금액이 대폭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중위소득 기준으로의 변경은 국가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기초연금의 성격을 모든 노인에게 대수롭지 않게 나눠주는 수당에서 진짜 가난한 노인만 구제하는 복지제도로 체질을 바꾸려는 핵심 카드입니다. 법 개정의 핵심인 수급 대상을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했을 때의 실제 예시를 가상의 인물들을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개편안의 핵심 잣대는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가상의 인물로 보는 중위소득 기준 변경 적용 예시. 현재 시스템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무조건 하위 70%에 들면 기초연금을 줍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대안대로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커트라인을 바꾸면 다음과 같이 운명이 갈립니다. 예시 1. 지방에 작은 집 한 채와 국민연금 40만원이 있는 A할머니 유지 및 증액. 현재 상황 소득 인정액이 월 80만원입니다. 현재 하위 70% 커트라인보다 훨씬 낮아 당연히 기초연금을 잘 받고 계십니다. 개편 후 중위소득 기준 도입. 기준이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로 엄격하게 대상을 좁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할머니의 소득은 여전히 새로운 커트라인보다 낮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대상자가 줄어들어 국가 예산에 여유가 생기므로 A할머니 같은 진짜 저소득층은 오히려 기존 35만원보다 많은 월 40만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연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시 2. 수도권에 1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진 비할아버지 탈락 가능성 높음. 현재 상황 대기업 은퇴 후 소득은 없지만 공시지가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대도시 주택 공제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소득 인정액이 월 210만 원 정도로 잡힙니다. 현재 커트라인보다 낮기 때문에 하위 70%의 턱걸이로 합격해 매달 35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개편 후 중위소득 기준 도입. 수급 기준이 노인 기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75%나 중위소득 50%로 변경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할아버지의 소득 인정액은 이 새로운 커트라인들을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결과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비할아버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거나 금액이 절반 이하로 깎이게 됩니다. 핵심 변화 요약, 과거와 현재 방식, 대한민국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든 1500만 명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대가리수로 하위 70%를 잘라서 줬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국가가 줘야 할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중위소득 변경 방식,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중간소득을 딱 세워두고 이 절대적인 기준선보다 못 버는 노인들만 골라서 두텁게 주겠다로 바뀌는 것입니다. 최종 요약,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어르신은 기준이 중위소득으로 바뀌어도 아무런 타격이 없으며 오히려 액수가 늘어납니다. 반면 소득은 적어도 서울 수도권에 번듯한 집을 가지고 있어 자산 환산액이 높았던 어르신들은 새로운 잣대가 적용되면 탈락 1순위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개편안의 실체입니다. 기초연금 개편을 둘러싼 국책연구기관, 보건복지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등 주요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핵심 쟁점을 팩트 기반으로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재정 안정을 위해 대상을 줄이고 더 주자는 입장과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높으니 섣불리 대상을 줄여선 안 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1. 개편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의 핵심 논리. 개편안을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전문가들의 생각은 지금처럼 주면 미래 세대가 파산한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합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위 70%라는 현행 비율을 고수하면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대로 기초연금 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전문가들은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미래 청년들이 감당할 세금이 너무 무거워진다고 경고합니다. 실질적인 노인 빈곤 해소, 살만한 노인 상위층에게 갈 돈을 아껴서 정말 하루하루가 힘든 극빈층 노인에게 30만 원을 보충 소득으로 얹어주어 60만에서 70만 원을 주는 것이 복지 취지에 맞다고 주장합니다. 겉으로만 70%에게 많이 주는 척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2. 개편을 우려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핵심 논리, 시민사회, 일부 복지학자. 반면 현재의 하위 70% 기준을 흔들거나 중위소득을 도입해 수급자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약 38% 안팎으로 OECD 국가 중 독보적인 1위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 노후 자금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널려 있는데 기초연금 대상부터 줄이면 노인 빈곤이 더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합니다. 조세 저항과 세대 갈등. 기초연금은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합니다. 만약 중위소득 기준을 도입해 수급 대상을 40에서 50% 수준으로 좁혀버리면 평생 세금은 열심히 냈는데 정작 나이 들어서 나는 한 푼도 못 받느냐는 중산층 어르신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3. 전문가들이 부딪히는 최대의 난제, 소득 하위 70%와 국민연금의 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는 제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현재는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이 감액 제도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개편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초연금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바꾸고 보충소득을 설계할 때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될 수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코차방 정식으로 통합니다. 전문가 의견 최종 요약. 찬성파. 초고령화 사회에서 다 같이 살려면 돈 많은 노인은 제외하고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바꾸어 정말 가난한 노인에게 보충소득을 몰아주어야 한다. 반대파. 아직 국민연금만으로 노후가 안 되는 어르신이 태반인데 성급하게 수급 대상을 줄였다가는 복지 사각지대가 커진다.
결국 개혁의 방향은 전문가들의 이 두 가지 가치관 사이에서 정부가 얼마나 정교하게 타협점을 찾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뉴스 속보 타이틀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뺏는다는 자극적인 문구가 많아 걱정하셨을 텐데요. 핵심은 진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기 위한 개혁안을 짜는 중이라는 점입니다. 아직 확정된 법안이 아니며 올해 하반기 정부안 발표와 국회 논의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으니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부의 공식 발표를 차분히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